사실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달고 사는 아이라고 하면 우리 천천히 쓰는 시간을 좀 줄여보도록 하자가 안 먹힐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기에 미디어에 중독된 아이들은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 자체를 상실해버립니다. 안녕하세요. 표쌤의 친절한 진료실의 표진규 원장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유튜브 정말로 좋아하죠. 얌전하게 밥 먹을 때 영상 보다가 이제 그만 일어나자 그러면은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아이들. 우리 아이들 이대로 놔둬도 정말 괜찮은 걸까요? 한 번쯤은 아이 키우시면서 알면 좋은 미디어 노출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노출이 아이들에게 왜 위험한지, 그리고 바람직하게 미디어 노출을 시키는 방법과 이미 영상을 하루 종일 많이 보는 아이들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먼저 근본적인 질문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아이들 미디어 노출이 도대체 왜 안 좋은 걸까요? 은근히 부모님들께서 미디어 노출이 나쁠 것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완전한 미디어의 홍수 시대에 우리 아이가 일찍 접하나 나중에 접하나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부모인 우리들이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들이 일부러 미디어 노출을 막으려고 막 애쓰지도 않으셨고, TV도 우리가 볼 만큼 다 봤고 게임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서 컸는데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컸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진짜 많고요.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어른 세대가 어렸을 때와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상황은 굉장히 좀 다릅니다. 우리는 만으로 한 3돌이나 4돌 때 집에 TV도 잘 없었고 핸드폰도 심지어 없었습니다. 항상 집에서 심심하면은 공 하나 들고 밖에 나가서 뛰어놀든가 아니면 집에서 그냥 뒹굴거리던가 그랬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지금 만으로 한 3, 4세 정도 되는 아이들은 모두가 부모 스마트폰으로 완성도 너무나도 높은 재밌는 영상들을 쉽게 보는 시대예요. 이렇게 뇌가 아직 발달하지 않은 영유아기에 미디어에 노출이 되는 것이 그게 위험한 것입니다. 이런 영유아기에 영상을 많이 보게 되면은 첫째로는 뇌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TV나 동영상은 전개가 굉장히 빠르고 기본적으로 자극적이에요. 책과 같이 도중에 읽다가 멈출 수도 없어서 내용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정보를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영상이 마구 쏟아내는 이야기나 정보들을 그냥 멍하니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구조예요. 실제로도 영상을 많이 보는 아이들이 뇌파를 찍어보면은 시각 자극 중추만 엄청나게 발달해 있고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은 좀 퇴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둘째로 아이들 미디어 노출이 좀 위험한 이유는 중독이 되기 때문이에요. 부모님들께서 나도 어렸을 때 게임 중독이었어, 나도 TV 중독이었어 하지만 만으로 한 2돌에서 4돌 정도 된 아이들이 중독되는 것이랑 중고등학교 때 중독된 아이들이랑 차이가 좀 굉장히 큽니다. 커서는 미디어 노출이 많아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가지 않게 본인이 좀 노력하면서 조절하는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춘 채로 노출이 됩니다. 하지만 어린 시기에 미디어에 중독된 아이들은 스마트폰 없이는 식사를 아예 못하게 되어버리고 점점 자극적인 영상을 찾기 시작하고 복잡한 생각 자체를 하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 자체를 상실해버립니다. 일상생활을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능력 자체가 부족해져 버려요. 자, 그러면 이런 미디어 홍수 시대에 태어난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미디어 노출을 자연스럽게 시키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몇 가지 원칙만 지켜주셔도 우리 아이들 적절히 뇌발달도 잘 하면서 미디어를 능동적으로 사고하면서 볼 수 있는 아이가 될 겁니다. 먼저 첫째, 2돌 전 아이에게는 미디어 노출은 절대 금지입니다. 이거는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WHO에서 수많은 연구 결과 정해진 가이드라인입니다. 만으로 2세 전에는 부모님이 조금 힘들더라도 밥 먹을 때 영상을 보여주신다거나 TV를 같이 시청하시는 것은 아이의 뇌발달을 위해서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두 번째 원칙은 만으로 2세 넘은 아이들에게 영상은 하루에 2시간 이내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WHO에서는 하루에 1시간 이내를 권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나라 기준은 현재는 2시간 이내입니다. 이 2시간 안에는 핸드폰 하는 시간, TV 보는 시간, 게임하는 시간, 모든 미디어 노출이 다 포함된 시간을 말합니다. 셋째로 가정의 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은근히 가정에 규칙이 없이 아이가 떼를 쓰거나 부모가 밥을 편안하게 먹기 위해서 영상을 보여주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어떤 시간에 얼마만큼 영상을 본다, 주말에는 또 얼마만큼 본다,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확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아이들의 요구에 따라서 점점
점점 미디어 노출 시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4돌 정도 되는 아이가 있는 저희 집 규칙을 한번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원칙은 부모가 항상 같이 봐야 됩니다. 부모가 부적절한 영상이 나올 때 옆에서 이렇게 제지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가능하면 부모가 내용을 같이 보면서 도중에 아이에게 말을 자주 걸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와, 에디가 엄청 부지런하네? 와, 쟤는 너무 웃긴데? 등등 이런 말을 자주 걸어주시면 아이가 수동적으로 영상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소통하면서 적극적으로 영상을 생각하고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2돌 전 아이들 부모님들은 앞서 말한 규칙들을 따라서 미디어 노출을 시켜주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이미 미디어에 중독되어 버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미 일상생활도 좀 불가능하고 하루 종일 핸드폰만 들고 다니면서 막 폰만 보고서 사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달고 사는 아이라고 하면 우리 천천히 쓰는 시간을 좀 줄여보도록 하자가 안 먹힐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미디어에 중독된 친구들은 일정 기간 동안 아예 미디어 금식을 시키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최소 한 일주일 정도, 가능하면 더 오랜 기간을 TV나 스마트폰, PC 등을 없애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나겠지만 이것만 부모님들이 좀 견뎌주신다면 아이가 점점 표정도 밝아지고 다시 새로운 놀이를 또 찾아서 하게 되고 능동적으로 생각하면서 지내기 시작할 겁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3일만 미디어 금식을 해도 뇌파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결과가 나올 정도로 미디어 금식은 단기간만 하더라도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미디어 금식을 성공하는 팁을 좀 드리면은 엄마 아빠도 같이 미디어 금식에 참여하는 것이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아이도 사람인지라 엄마 아빠는 그대로 폰을 많이 하면서 본인만 못하게 하면 서운하겠죠. 또 미디어 금식을 할 때 아이를 가만히 집에다가 놔두시는 거가 아니라 부모님이 특별히 노력하셔가지고 미디어 없이 행복한 시간을 많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디어 없이 여행을 같이 떠난다던가 아니면 아이가 좋아하는 운동이나 놀이, 그림 그리기 등등 작정하고 아이와 시간을 많이 보내주시게 되면 아이가 더욱 쉽게 미디어 금식을 견딜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부모들도 스마트폰 며칠만 하지 말라고 하고 심심하게만 집에만 있으면 엄청 괴롭겠죠. 재밌는 이벤트들을 만들어 주시면 충분하게 미디어 금식을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미디어 금식을 먼저 한 후에 다시 한번 가정의 규칙을 세우고 하루에 2시간 이내로 부모가 같이 영상을 보는 원칙으로 미디어를 노출을 시작한다면 아이가 적절하게 미디어를 보면서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이 잘 통하는 아이들이면 규칙도 같이 세우고 같이 회의를 해서 시간을 좀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미디어 노출이 어린 아이들에게 왜 위험한지, 미디어 노출을 바람직하게 시키는 방법과 미디어 중독인 아이들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미디어 노출을 이렇게 적절하게 부모와 아이가 같이 협심을 해서 결정해 나간다면 아이들이 자기 조절 능력도 길러지고 훌륭한 사고 능력도 갖추게 될 거예요. 물론 이게 절대로 쉽지는 않기 때문에 힘든 순간들도 있겠지만 우리 부모님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지금까지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뿐인 아이를 위해 진료하는 표쌤의 친절한 진료실의 표진규 원장이었습니다. 안녕.